facciano un sorriso e posano una gria. Illusa paradiso ci manca qualche sia. Si inventano l'amore e sere senza cena. Una lacrima corre, s'addormenta una pena. 예, 늘 뭐 일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침 해를 이제 저쪽 서쪽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이제 따오기라든지 얘들이 이제 아침에 먹이 먹으러 나가거든요. 그런 거부터 이제 전체 우포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게 제 뭐 일상입니다. 벽시입니다. 벽시. 야생동물들 이제 일종의 먹이죠. 이제 겨울에도 뭐 이렇게 독수리 먹이도 싣고, 그다음 벽시도 이렇게 실어놓고 수시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이번에 장마가 길어가지고 한 달 이상 되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 벽시 사이에서 자란대요. 일종의 이건 논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다른 자풀이잖아요. 그래도 또 이건 또 이것대로 또 나는 멋이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는 고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 이인식 씨는 이른 새벽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연 생태계의 보고, 동식물들의 천국. 창녕 우포늪 따오기 할아버지 이인식. 더 행복한 건 없었죠. 늘 그대와 발장한 채 그 길을 걸을 때면 모두 다 그대를. 아침에 지금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따오기들이 이제 이동하는지 뭐 그건 이제 일상적으로 보고,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이 경우는 지금 목포늪 위쪽에는 지금 물오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8월 지금 중순부터 9월 초순 되면 여기에서 자랐던 겨울 철새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새끼를 좀 키우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시베리아나 벌써 중국 북부에 있던 새들이 또 이동하는, 선발대들이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며칠자에 얘들이 여기 지나가는지 이런 건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침 오늘 아침에 뭐 풍광도 지금 안개하고 그다음에 물안개하고 되게 이쁜데, 지금 보니까 벌써 여기는 이미 이제 새들이 자식들 키워가지고 많이 지금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들 종류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매일 이제 보고 이제 변화 모니터링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실제로 조사자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현장에 있으니까 늘 변화하는 거, 어떻게 변하는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우포늪에 사는 새들이 간밤에 잘 잤는지 매일같이 자식들 돌보듯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 집에 정원이 하나 있어도 봄부터 겨울까지 그 풀잎이라든지 꽃이 이렇게 모고리를 지고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포늪은 뭐 그대로 자연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침과 저녁도 바로 이 새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침에 안개라든지 물안개라든지 아니면 어부들이 또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런 생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이제 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변화 모니터링을 해놓으면 그것이 뭐 이제 전문가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우포늪을 기록하면서도 매일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이인식 씨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보는데 우포에는 언제 가면 좋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포는 24시간 다 변하기 때문에 365 곱하기 24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좋은 풍광이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본인이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거 관찰한 사람들을 같이 걷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환경보전에 힘써온 이인식 씨에게 우포늪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곳입니다. 우포늪을 지키고 있는 환경운동가 이인식 씨의 이야기.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네, 뭐 80년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강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아픔을 교육 현장에서 저는 당시 교사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때부터 이게 우리 사회, 저는 사회 선생이었으니까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정의로운 사회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부끄러움을 갖고 저도 그 아쉽게 또 80년대 교육 민주화 때문에 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낙동강에 페롤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그게 바로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식수원에서 사고가 나고 당시에 우리 마산 같으면 가톨릭 여성회관 쪽에서 이제 그때는 뭐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도 시민운동이 없었을 때니까 저는 이제 교육운동이니까 정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시민들의 항의를 많이 시로 이렇게 향해서 했지만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공예 주방 시민운동 협의회 같은 걸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은 앞에 교육운동 또 그다음에 이런 환경운동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하면서 뭐 교육 환경운동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환경운동을 하게 되고 환경 문제나 공해 문제를 전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밝히는 과정에서 이 우포늪 그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늪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 일제시대 때 자료에 보니까 한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포늪 외에는 나머지는 다 수문으로 막혀 있고 자연늪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늪은 반드시 이제 보존하고 앞으로 여기에 야생동물들이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오염사고 같은 게 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자연 유산이다 싶어서 이렇게 보호운동, 습지보호운동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한 30년 환경운동을 그렇게 해왔네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늪 보존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이인식 씨.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사실 이 배가 어부들의 그 배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이 우포늪 보존운동하러 왔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저하고 많이 다퉜던 분들이 이게 어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어부들은 지금처럼 국가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분들만 잡도록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창녕군이나 외지 사람은 여기 낚시도 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노누르기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여기 면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게 보전지역이 되면 여기 있는 어부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물고기 잡을 뿐만 아니고 또 정부에서 겨울 철새가 날아올 때는 또 이분들에게 철새 보호도 하면서 또 이제 생계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계비를 4개월 정도 지원하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지금 우포늪이 이제 자연성 같은 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어부들은 어부들의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의 역할을 하고 저같이 이제 민간 NGO들은 계속 향후 어떻게 하면 또 이 자연성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걸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앉으면 굉장히 편해요. 창녕 우포늪은 육지로 이어지는 생태적 중간 단계로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야생 동물들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이인식 씨. 동물들이 다니는 좁은 생태로도 꼼꼼히 살핍니다. 여기도 이제 장마기가 되나니까 이쪽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이리 많이 다니는 데인데 이놈들이 이제 장미기에는 적어도 물이 차니까 안 나오니까 풀도 꽉 쬐고 별 흔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얘들도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해서 야생동물들이 다니는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이 흔적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같은 식구로 생각하는 거죠. 완전 얘들 뭐 서로 다 적어도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보면 저거를 또 관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야생동물 거리 나도 짐승이니까 서로 동물간 거리 사람과 야생 간에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여기서 같이 공존을 하는 거니까 나도 지를 안 해친다는 거 알고. 우포늪의 야생동물들을 식구라 말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그들만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닿지 않는 배려를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그 흔히들 미루나무라 그러는데 이게 옛날 시골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 우포늪을 제가 모니터링 하러 갈 때는 항상 여기서 이 사진을 찍어서 몇 시에 내가 모니터링 들어가고 또 나올 때에 대해서 이걸 한 번 더 찍어요. 그러면 1년 사시사철 내가 모니터링한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장소라든지 공간 때로는 앞에 풍경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그냥 평일에는 야생의 상태고 또 어떤 사람이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자전거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 미루나무 흔들리는 그 모습하고 매미가 우는 이 여름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어차피 학교 선생이었으니까 모든 거를 여기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뭐 아이들에게 얼마나 스며들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철학하에서 이 자연 안에서 지금 내 살아온 삶과 또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자그마한 이 바로 우포늪이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는 지금도 이 좋은 거는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통 나들면 잔소리 하죠. 저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오면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나무도 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저를 그 어린이들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사진 한 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대화를 하죠. 어떤 자전거도 지나가고. 네, 지금 저런 모습들 더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또 두 식구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찍고 있으면 그냥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6학년. 혹시 우리 우포늪에 대해서 이게 교과서에서 본 적은 없죠? 그 보면 약간 무슨 시간을 하거나 옆에 약간 보충 설명하는 난 같은 데 나오는데 요 우포늪이 나는 외가리 할아버지거든. 사실 이 우포늪을 이제 30년 전에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15년 전에 중국에서 따오기를 이제 들어오자고 정부에 제안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중국에 선물로 받아왔는데 그냥 단순히 동물원 말고 야생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야생에 나오는 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러 갈 텐데 구멍 보이죠? 저게 딱따구리가 집을 너무 잘 지었죠? 바로 저런 식. 그런데 저 딱따구리는 자기 집을 1년만 딱 쓰고 나면 다른 친구들이 저기에 둥지를 타요.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오기가 어떻게 하냐면 야생에 나가가 이렇게 이쁘죠. 그다음에 이 야생에 이런 살아남아야 나중에 우리가 40년 전에 멸종했거든요. 79년도에 DMZ에서 마지막 사라졌어요. 가을에 오시면 좋습니다. 고니하고 백로가 여기에 10,000마리 정도 여기에 기러기들이 막 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새는 이름이 따오기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배웠을 텐데 따오기란 동료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자, 제가 첫 소절만 해볼게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자자. 예, 감사합니다. 이인식 씨는 창녕군에서 우포 자연학교 교장을 맡아 매주 한 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날은 학생들 없이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합니다. 예. 내리. 토요일은 뭐 특별히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일해야 되니. 왜 사람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지? 지금 저희도 빛이 달라도 가만 생각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주영 학생이나 이런 분들 소중한 거는 보면 그냥 감시원들이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간섭만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일일이 설명해. 바로 교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분이죠. 근데 일본 중은 이미 수백 군데 이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 밑에 뭐냐면 카페도 만들고 주민들 카페입니다. 외부인이 아니고. 네. 서로 이러면 이제 아마 젊은이도 많이 올 겁니다. 이 동료에 나오는 또 노래고. 얼마 안 된 사진인데.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뭐 정도 일주일 뭐. 근데 잘못하면 대포부대 오면 수십 명이 또 해버리면 또 내년도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번에 집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땅을 좀 빌려가고 그 밑에 컨테이너 해가 마이크 딱 달아가지고 물러나세요. 물러나 경고 안 하면 막 고함 지르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그 찍어가 내가 다 인터넷에 올리겠어.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좀 가격하죠. 근데 그리 안 하면 안 돼요. 한번 뭐 얘라만 보면 좋지요. 이거 정말 좋은 사진이지. 예. 일본 시민들은 저희들이 찍으려고 했던 사진인데. 예, 바로 그건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해질물에 찍어서 오늘 우리는 오후에 갈 겁니다. 나중에 해질물에까지 있으시면 전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창녕 우포늪이 건강하구나. 그리고 물론 감시원은 자기 역할도 있지만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따뜻한 자연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처음 봤어요. 처음 이 뵀어요. 동네 자체를 제가 처음이고요. 저희 처음 왔어요. 저는 지금 휴가를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평생 가보지 못한 곳 중에 하나가 창녕 우포늪이에요. 어찌 보면 처음 뵀는데 이런 좀 싫은 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저도 이제 60년대생인데 문화적으로 지금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저 어르신이 말씀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요즘에 30대, 40대, 특히 20대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어떤 세대별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자연을 건강하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도 큰 삶의 풍미가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저 이 방면에서 산불 보다가 매일 우보다 아니까 불도 보고 다 하기 때문에 단내도 보니까 우리 의장님을 만났어. 그때 의장님 진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도 못 고생했네. 그 사람도 안 만나면 몰라요. 그 때문에 이 우포늪이 살아있지. 안 그래서 진짜 죽어도 가면 쓰레기 매립장 됐었길 아마. 그 나는 이제 지영 학생이 이제 지금 뭐 너무 활발하고 일당백 역할을 감시원 하시는데 우포늪 보전 한참 할 때 이분은 이제 그때는 여기에 이런 감시원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보전 지역이 되고 나서 감시원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그전에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고향은 여긴데 그래가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다시 지향한 거죠. 해가지고 산불 감시하다가 마침 우포가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 자원해가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우포를 잘 지키는 그런 분을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뭐 저보다 몇 살 더 하지만 더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운 친구죠. 맞습니까? 친구 맞습니까? 친구지 뭐. 아신지 그러면은 얼마나 됐어요? 역사로 치면 그때가 99년도에 처음 들어오셨나요? 여기가? 야외부터 제가 내려가고 그때부터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다 됐지. 20년쯤 됐네. 됐습니다. 두 분이서 여기 우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뭐 지키는 감시원이 지키고 저는 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죠. 맞죠? 나는 잔소리. 의장님 있어요. 나는 잘 싸워요 사람들하고. 의장님 없으면 이래 보전도 안 돼. 자, 오토바이 한번 내리자고. 아이고 오늘 뭐 예.
자, 뭐처럼 잘 가이소. 든든하시겠어요. 한편은 동지고. 예, 뭐 많은 감시원도 있고 여기 종사자들이 있지만은 제가 일당백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내가 전화를 하면 새벽이 돼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외, 뭐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같이 기록도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대책이 나고, 저분은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자연에 대해서는 적응이 돼 있죠. 산불감시원 주영학 씨와 환경운동가 이인식 씨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다 보니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그들의 공동운명체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포늪에 멀리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강 합천댐이 동시에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10년 만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들어오면 좋죠. 왜냐하면 토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여기에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럼 가시면, 지금은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란기에는 거기 가면 완전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사진가들이 너무 가까이 와 예를 번식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있는 물풀의 생태교육센터 회원들이에요. 후원 회원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네. 조금 더 참으려 그랬는데 따오기 번식 소식 좀 들리고 잘 복원되고 더 잘 안차게 되면 오고 싶었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야생에 있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은 잘 아시는가 봐요. 우리 이인식 선생님. 이인식 선생님 모르는 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볼까지 다 아세요? 우포하면 이제 이인식 선생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는데. 아니 탐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뭐 사실은 우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4대 강사부터 해가지고 완전한 초기 우리나라 초기 환경 운동가이시면서 또 대표적으로 그 환경 운동의 첫 번째 덕목이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잘 갖고 계셔서 아이들 교육서부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연 속에 있어야 영감과 생태적 감수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환경보전 운동으로 이어져 3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이자 환경운동가인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애정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자가 보이거나 시자가 보이면 오래자, 시유가 오래 나옵니다. 네, 보여요? 잠시만요. 제가 너무 좋죠. 이것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가 잡았다가 비 때문에 못 오고 지금 야생에서 보고 싶어서 보건센터나 뭐 동물원은 저기서는 봤어요. 어린이 대공원 물색안에서. 이동을 해서 자, 예, 67번이거든요. 뭐냐면 정보가 2019년 6월 3일 나갔어요. 왜냐면 저 안에서 내보낼 때 처음에는 바로 방사를 했지만 나머지는 천천히 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릴리스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간 날짜는 6월 3일이에요. 야생으로. 예, 조금 67 보이잖아요. 그죠? 66번, 67번 나옵니다. 바로 얘가 이거죠. 작년 6월 3일 날 나갔고, 그 다음에 최근 관찰된 거는 여기서 8월 11일 이 센터 안에서 최근 관찰된 정보가 여기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심쿵심쿵하죠. 특히 금방 김민아 선생님이나 저런 분이 와서 관심을 갖고 금방 저런 조언을 해주고, 저것은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곳에 넌 처음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코끝까지 나무 냄새가 나. 이 길 위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예, 이제 요 이번에 장마에 물이 많이 들어서 일단 그 맨발로 요 징검다리 쪽에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걸어 보려고요. 그리고 뭐 저 평소에도 저 뭐 그거 하면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굉장히 잘 놓여져 가지고 우포를 방문하는 분들은 저기 입구에서부터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목포 제방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코스인데 지금 벌써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열흘 이상 지금 차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물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실제 높이도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자 싶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이 징검다리가 지금 인간에게는 불편하게 차단이 됐지만 실제로 징검다리 건너편에 저기 야생동물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사람들이 접근도 없고 자기들에게 위험에 노출될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 안에는 많은 고라니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담비라든지 족제비 뭐 오소리들이 저 안에서 편안하게 먹이면서 있을 겁니다. 그건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저쪽에 가보면 그 발자국하고 그다음에 똥을 누운 흔적들 이렇게 쳐다보면 다양한 종류들. 장마로 인해 저절로 통제된 징검다리 뒤편. 인적 없이 편히 쉬고 있을 동물들을 생각하며 꼼꼼히 모니터링합니다. 어반새나 이런 물총새 같은 게 물가에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히려 좋아하죠. 저 위에 딱 기다렸다가 사람이 접근 안 하니 거기서 물고기. 여기는 물총새라든지 고방오리라든지 청어반새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집 높은 데는 외가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피신해가지고 딱 있습니다. 이따가 먹이 먹을 때 되면 내려오고. 우포늪은 봄과 가을에 남쪽과 북쪽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간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여 철새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인식 씨의 트럭도 오늘도 계속 이동 중입니다. 더워 나니까 입을 쫙쫙 벌리는구나. 아이고. 예, 아무래도 저게 겨울철 새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을에서 봄에까지 있는 새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 아무르 근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복원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일종의 지금 터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윤자석에서는 그 겨울철 새로서의 그 털 구조라든지 이 몸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요거는 반드시 북한이나 중국을 통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따오기를 이렇게 복원하자고 또 주장을 한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저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 따오기를 복원해서 마을에 행운이나 사랑을 준다는 것 때문에 동네 할아버지들은 오히려 동네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하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이제 어려운 점 두 가지죠. 이게 공무원이나 감시원들의 근무 시간이라는 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하면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보통 6시, 7시 사이에 움직이고 밤에 7시 넘어서 잠자리 들어가잖아요. 그럼 새벽에 뭐 4시 반, 5시, 뭐 6시 이런 움직이는 시간에는 아예 행정이라든지 이런 감시 시간이 공백이거든요.
모니터링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이인식 씨는 공백 모두를 자신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다오기 보건센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오기 보건센터 실컷 먹이를 먹고 나면 이제 마을로 잠자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잠자는 그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센터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올리고 하루에 쉽게 얘기하면 관찰, 다오기 관찰 일기를 쓰는 거죠. 쓰고 우포늪이라는 소재를 갖고는 30년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2005년부터 이 다오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또 이제 2008년 되면 다오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람사르 총회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때는 SNS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2010년부터 SNS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뭐 블로그라든지 이쪽에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기록은 11년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다오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우포늪이나 야생동물에 관한 거는 어쨌든 기록은 뭐 한 30년 정도인데 그 정교조라는 그 교육민주화 때문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에 사실은 이 우포늪 보존운동이 나선 거거든요. 이 자연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걸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하면서 쓴 책이죠, 사실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아주 제가 쭉 쓴 그림들이 여기는 보면 뭐 이제 우포늪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이 책이 여기 보면 제가 이런 아까 우리 처음 들어가서 제가 찍었던 바로 그게입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에 여기부터 찍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각 풍광들 찍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뭐 우포늪의 모습을.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시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에 이 기록들을 남긴 거죠. 여기는 아직 다오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다오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오기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을에 자원봉사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마을 가꾸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포늪에 이런 훌륭한 그 배 사진 같은 경우는 정봉채 작가 같은 분들에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봉화마을에 항세가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이 책 자체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글쟁이가 아니니까 그냥 일종의 모든 게 저한테는 관찰 기록입니다. I did a glorious night, right as a morning in mine. I feel like I could fly. Now, Bert, none of your larking about. Have you ever seen the grass so green or a bluer sky?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 우포늪을 20년 동안 그 작품으로 만드신 정봉채 사진가의 댁이시죠. 정 작가님 계십니까? 아직 이 집 대문이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 대가 완전 왕대입니다. 반을 무야 돼. 딱 자연은 그래서 두 번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 사람들은 막 비슷하게 찍고 비슷하다 이래 가지고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개도 좀 있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유하는 기고 철학하는 기고 그제 또 작가들은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또 그걸 표현해내서 예술로 만들고 그래 보면 다 과정이 다 하나라. 두 개도 아니라 사실은. 그 배를 모는 어부도 예술가의 대상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근데 그걸 또 아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부가 또 이 사진가를 보는 거는 또 다른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될 때 정말 이제 우리가 늪이 되고 또 늪과 사람이 같이 어울려지고 어부가 늪이고 벌써 뭐 이분은 우포늪을 돌아든 지가 지금 횟수가 뭐 20년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우연히 스치듯 이렇게 만났지만 처음 만나는 느낌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 유별나게 작가틱을 내거나 아니면 여기에 무슨 생태를 찍는다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 작가님은 저는 거의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2008년 람사르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맞아 스쳐 지나가던 그분이 있었지.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 이건 우리 우포늪에 있는 또 특별한 차의 모양입니다. 아 이건 집고차. 네. 집고차. 이 채집하고 뭐 이게 차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이 그냥 만들면은 좀 쉬울지 모르는데 정성을 다하면 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계속 이제 이렇게 덮어 보니까 덮을 때마다 벌레들이 속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벌레들을 이제 그 이렇게 제거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공도 많이. 선생님은 뭐 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인이죠. 그냥 내가 얘기할 때는 이 우포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포와 거의 같이 이제 생활하시는 분. 우포와 그냥 같은 한 몸이 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럼 선생님하고 거의 공통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사실은 뭐 이 사진가니까 물론 조금 다른 게 이제 저는 또 사진 찍는다 하는 하나의 또 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있는데 선생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그야말로 우포와 한 몸이 된 그냥 이 우포 자연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포와 하나 되신 분이죠. 보통 한 200일 가까이 만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틀에 한 번은 만나요. 근데 어떤 데는 뭐 300일 가까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 작가님 한참 작업하실 때는 매일 보니까 노을질 무렵에 우리 둘만 아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쪽에서 새들이 쉬고 잠자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러 가고 선생님은 그 자리가 새들이 날고 저쪽에서 서쪽에서 해가 지면서 그 광경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겨울 동안에 한 3개월, 4개월은 매일 거의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더운 여름일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새벽과 해질 무렵 요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정 작가님은 저녁을 지나서 밤 깊게 밤늦게 달빛 아래서 이 백로라든지 이제 이럴 때 요즘 요 가까이 계시니까 뭐 따오기 뭐 해질 무렵이나 들어올 때는 요즘 어떻습니까 보는지? 한동안에 따오기가 통 안 보이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저는 징검다리 그 앞에서 따오기가 한 10마리 이상 이렇게 그 바로 징검다리 위에 이렇게 비행을 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갑작스러워가지고 사진도 조금 좋은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래도 사진 찍기는 했는데 그래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바로 위에 이 나무에 그 애들이 다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이렇게 어떤 것 고기에 주로 먹고 또 이제 어제부터는 어디서 보여줬나 하면 그 바깥쪽에 논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통 없었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2마리가 먹이를 먹습니다. 날이 따셔서 약간 좋은 날씨가 되고 이제 날이 되니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작년 이제 예를 보면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가 먹이터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어디를 이용하냐니까 잠자리를 바로 직선을 안 하고 약간 그 징검다리라는 그 주변에 또 저거를 치면 놀이터라 서화도 시키고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무리들이
또 옆으로 이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뭐 하는데 바로 이제 마을의 잠자리로 가는데 마을의 잠자리도 보니까 바로 잠자리 싹 들어가질 않고 그 넓은 또 소나무 쪽을 내나 거기 징검다리랑 똑같은 그 소나무가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 7마리, 9마리 그 어떤 데는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제가 본 건 11마리인데 동네 사람 뭐 일단 13마리까지 이제 비행하는 거 봤다거든요. 그 애들이 거기 잠자리에 있을 때도 이 차 같은 것도 이동하는데 이제 저도 차가 이제 조금 소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동시키고 이제 그 애들한테 좀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차인 보고 자, 또 옆에서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이인식 씨에겐 꿈의 공간이라는 우포. 이곳에는 무한한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지켜주는 것. 다름 아닌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어르신들 우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죽어가야 되는 야생동물들을 이제는 우포 주변에 넓은 땅을 마련해서 이제 늘 뭐 백나무 우리 동네 서신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쭉 지금 이 우포늪을 늘 바라보고 150 정도 동네 어른들이 살았다고 그러시니까 이 어르신한테 자연이니까 제일 여기 동네 어른이니까 제가 늘 소원을 드리죠. 처음에 보존 운동 시작할 때부터 이거 잘 보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그다음에 람사르 총회 유치하고 따오기 복원하고 이것까지는 잘 도와주셔서 오늘은 이제 지금 정부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조류라든지 야생동물들이 다쳐가지고 지금 이 동물원이나 또 이런 데 갇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와서 우포 근처에서 새로운 땅을 마련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또 청소년들이 와서 먹이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왜 우리가 이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복지시설에서 죽잖아요. 그처럼 동물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관찰도 하고 또 동물 때문에 관광도 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성취시켜 주실 겁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 스스로는 사람 돌보는 데 살면 되고 이제는 야생동물도 여기서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실랑은 모르겠다. 맡길리다. 예. 자연의 어떤 넓은 어머니 같은 품이죠. 품이고 또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30년 같이 한 벗이기도 하고 또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꿈의 그 공간이죠. 따오기 방사, 람사르 총회, 자연학교까지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이룬 이인식 씨. 이인식 씨는 아직 꿈이 많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아무도 지어준 적 없는 사명감과 부채감을 가지고 그는 매일매일 이곳 우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개발은 빠르고 보존은 느렸습니다. 정의롭고 대단한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방법으로 조금씩 자연과의 공존에 젖어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늦지 않을 겁니다.